네, 안녕하십니까. 사회에 좀 긍정의 영향을 미치고 싶은 일을 하고 싶은 안태욱이라고 합니다. 지금 현재 군산시 청년센터 창업센터의 센터장을 맡고 있고요. 20대부터 학생 창업부터 시작해서 벤처기업 창업, 공동 창업, 또 1인 기업 창업 여러 가지 창업에 대한 실전 경험을 가지고 있고요. 지금은 지자체에서 청년들을 지원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군산특수를 이끌고 있는 주인장 김영훈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군산 째부식당의 고상한이라고 합니다. 네, 저는 이제 군산에서요, 브랜더스라는 온오프라인 광고 마케팅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편재현입니다. 군산이 지금 산업위기 지역이고 고용위기 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전국에 154개의 시군 중에 고용률이 152등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끝에 세 번째인데요. 그만큼 고용률이 낮고 또 이 지역에 어찌 보면 가장 큰 경제적인 축이었던 대기업들이 떠나고 또 그 밑에 있는 하청 기업들이 막 떠나면서 산업이 지역이 굉장히 위기를 맞고 있는 지역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군산이 한 10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 조선업이 최대의 호황기를 누릴 때는 전부권이 아니라 전국에서도 부동산 상승률로 가장 1위고 핫한 도시가 군산이었고요. 힘쓰는 도시였는데 이제 현대중공업이 철수를 하면서 이 산단 내에 있던 많은 협력업체, 또 외주업체, 이런 업체들이 도산도 하고 폐업도 하고 또는 이제 일거리를 찾아서 다른 지역으로 또 이전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이 도시가 아무래도 그런 인구적인 부분이나 또는 활성화적인 부분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고 그런 과도기를 거쳐서 이제 맨 바닥까지 좀 내려왔다라고 하기에는 조금 암울하지만 그런 표현이 맞는 것 같고요. 군산조선소가 문 닫는 그 시점까지 근로자로 일하던 이제 근로자입니다. 협력업체 근로자였고요. 2017년도 중 정도에 퇴직하게 된 희망퇴직자입니다. 사실 희망퇴직일 수도 있고 또는 퇴직자의 길을 걷고 싶지는 않았지만 젊은 나이에 퇴직을 걸었고요. 그 시점에 이제 군산이 고용위기 지역이 이제 이렇게 선정이 되면서 아무래도 많은 힘든 시기를 보냈는데 모든 상황이 그렇겠지만 또 위기가 또 하나의 기회가 된다는 또 가정하에 배운 기술과 또 나름 노하우와 또 같이 함께 일했던 동료들과 함께 창업을 하게 되었고요. 저도 원래 처음에는 그 타 지역에서 서울 지역에서 이제 저희가 창업을 하고 직장 생활도 다니고 학교도 다니면서 제가 되게 오랜 시간을 제가 타지에 있었어요. 본의 아니게 또 일이 좀 잘 안 돼서 좀 내려와서 좀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는데 군산에 와보니까 이러한 수요도 있고 인프라도 있고 니즈가 있는데 제가 이런 사업을 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 꿈이 제조업도 하고 유통도 하고 싶은 꿈이 있었는데 그거를 내려와서 만들었는데 되게 이제 가족들의 도움으로 또 청년들의 도움으로 제가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 군산에서 창업을 하게 된 계기는 사실 이제 제가 군산 토박이기도 하고 저도 이제 대학교를 서울에서 다녔어요. 그래서 지방으로 내려온다라는 거에 대한 이제 막연한 두려움 같은 게 있었거든요. 이제 거기서 대학교를 졸업하고 당연히 거기서 창업을 하든 취업을 하든 서울에서 있어야 하는 건 줄 알았는데 사실 지역에서의 활동하는 것들이 지역에서 활동도 충분히 많은 기회들이 있고 또 서울에 비해서 다른 메리트들이 있다라는 거를 많이 느끼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창업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첫 번째는 아이템이겠죠. 하지만 아이템은 제가 생각할 때 무모하게 남들이 한다고 해서 따라하는 것보다는 내가 제일 잘 알고 내가 제일 관심이 많고 또 내가 제일 잘할 수 있는 일에서 아이템이 나온다고 생각을 해요. 창업이라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 창업에 있는 과정에서 금전적으로만 모든 게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본인이 했을 때 또 즐거움 또는 실패했지만 얻어지는 그런 부분들이 또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저 개인적으로는 가장
두둔할 수 없이 아무래도 창업 자금이겠죠. 창업을 하는 데서 가장 필요한 건 아이템도 중요하지만 그 아이템을 받쳐줄 수 있는 자본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가 패키지나 이런 것들을 준비했었을 때 그 재료를 선정하거나 이렇게 금형업체라든지, 예를 들면 금형업체라든지 이런 업체 선정을 하는, 컨택하는 게 되게 힘들었었어요. 그러니까 일일이 제가 인터넷을 찾아보면서 뭐 전화도 하고 금형이라든지 목재라든지 그런 회사들을 일일이 찾으면서 전화를 통해서 했는데, 조금 제가 창업하기 위해서 이런 패키지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러한 제휴 업체들이 있으니까 이 제휴 업체들을 통해서 조금 더 편하고 쉽게, 또 제가 고생한 것보다 좀 더 시간적인 절약도 할 수 있게끔. 저희도 물론 청년들을 통해 가지고 창업 교육을 받았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창업가가 가져야 될 마인드라든지 아니면은 어떤 자기의 아이템을 구체화하는 과정들이 있잖아요. 사실 머릿속에 막연하게만 있었지 그걸 어떤 문서로 정리해 본 적도 없고 또 적어 본 적도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청년들에서 진행했던 창업 교육을 받으면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사업 아이템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구체화할 수 있었고요. 추가로는 이제 사업을 이제 실제로 운영을 하면서 저희가 이제 느끼는 거는 이제 페이퍼적인 작업들이 사실 어려운 부분이 많더라고요. 이제 법률적인 것도 있을 거고, 그거 이외에 그냥 단순히 계약서를 작성을 한다든지 어떤 지원서를 작성한다든지 이럴 때 사실 어려운 부분들이 있거든요. 해본 적도 없는 부분이기도 하고 처음 하기엔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근데 법률적인 지원 같은 게 있으면 참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어떤 공공입찰이나 국가지원 사업을 받을 때도 사실 잘 모르는 용어들이나 법률적인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참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네. 이제 아무래도 스타트 창업자나 창업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자본도 부족하고 아이템도 좀 미비하고 그런 부분들을 뭔가 컨설팅 해주고 뭔가 그 부분에 있어서 좋은 제품을 만들 수 있고 좋은 시제품을 저렴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업체와 소싱을 해주는 그런 툴이 좀 오히려 좀 더 조금 적극적으로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지방 소도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여러 가지 인프라나 기회나 또는 뭐 일자리들이 많이 부족한 게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을 저희 같은 중간 지원 조직이 생겨남으로 해서 격차를 줄여주고 기회들을 좀 더 많이 만들어줄 수 있는 이런 지원 조직들이 지방에도 많이 만들어져야 될 것 같고요. 지역에서도 좀 더 뭔가 좋은 일자리를 만들고 또 지역에 있는 기업들에게도 인재들이 갈 수 있는 그런 창구 역할을 저희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만약에 제가 지금도 서울에서 창업을 했었으면 저 지금 이 수준까지는 못 올라올 것 같은데, 제가 다행히 지방에서 창업을 해서 제가 생활비도 조금 덜 쓰고 덜 아끼고, 여기 지방은 또 월세도 싸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조금 아껴서 제가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투자를 좀 과감하게 공격적으로 하다 보니까 지금은 매출액이 다른 데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커졌어요. 본인이 하려는 일을 어떻게 지역에서 녹일 수 있는지, 지역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지방에 활용할 수 있는지를 좀 찾아보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지역에도 굉장히 많은 컨텐츠들이 있고 지역에도 굉장히 많은 자원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서울보다 아니면 수도권보다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진짜 보석 같은 그런 자원들이 많이 있거든요. 지역에도 본인이 하려는 거 그리고 본인이 하고 싶은 것들을 지방에서도 로컬에서도 할 수 있으니까 한 번 더 고민을 해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위기가 기회이다. 아무리 힘들어도 맛집에는 줄을 쓰더라고요. 저희처럼 뭐 제조업이든 뭐 아니면 뭐 관광문화 사업이든 결국에는 소비자가 원하고 대중이 원하는 니즈를 찾아서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는 거, 시대적 흐름을 따라가는 게 중요하지, 뭔가 우리가 준비를 해놓고 우리는 준비가 됐으니 너희들이 보러 와, 이것은 오히려 지금 시대하고는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저는 사실 고졸 출신입니다. 공부를 많이 한 학생도 아니었고 학연, 지연 뭐 이런 부분 중요하죠. 지방이다, 저처럼 고졸 출신이다,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지방에서 있으니까 나는 돈이 얼마 없으니까 성공을 못 할 거야, 돈이 있어야 뭐 사업을 하지,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본인이 얼마나 큰 그릇을 바라보고 큰 밑그림을 그려서 본인이 얼마나 성실하고 그 다음에 그런 트렌드를 읽고 그런 정보를 얼마나 빨리 접하느냐에 따라서 생각이 틀려지고 그걸 실행하는 능력,
인생을 사실은 소수파인 것 같아요. 제 인생을 본다 그러면 이게 소수파가 어떤 의미면 특권, 뭐 계층 이런 뜻이 아니라요. 남들이 취업을 다 준비할 때 창업을 준비했고, 남들이 보통은 수도권이나 고향 중심으로 가서 활동할 때 저는 전혀 낯선 곳에 와서 지금 개척을 하고 있다라고 보면 되는데요. 인생은 도전하는 사람한테 기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기존에 있던 그런 만들어 놓은 그런 세상에서 따라가기보다는 본인의 인생을 본인이 개척하는, 도전해보고 경험해보고 또 거기서 뭔가 의미 있는 것들 만들어보는 것들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스스로 한계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는 우리는 여기까지야, 뭐 지방대 출신은 여기까지야, 이렇게 스스로 지방에 대해서 한계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굳이 그럴 필요 없고요. 오히려 성장하는 데 마이너스가 될 것 같아요. 많은 도전을 했으면 좋겠고요. 많은 경험을 하고 자기의 인생을 자기가 주도적으로 만들어가는 청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지방에 있는 사람들의 특징 중에 또 하나가 외부에 대한 자극에 대해서 좀 차단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어떤 지원 사업이 와도 우리 지방에 먼저 중심을 해야 한다는 것도 있고요. 또 외부에서 많은 자극이나 정보들이나 사람들이 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좀 약간 네거티브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절대 그렇게 볼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에 있는 사람들,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외부에서 유입되는 것들과 잘 융화가 되고 잘 협력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지역이 발전할 수가 있고 또 뭔가 성장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개방을 해야 한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수용을 해서 좀 더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발판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제가 우리 지방에 있는 청년들과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입니다. 진짜 정말 모두에게 너무너무 힘든 시기인 것 같아요. 또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모두 힘든 시기지만 다 같이 힘내고 파이팅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굉장히 힘내고 있고 굉장히 청년으로서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뭐 마음 잃지 마시고 청년분들 화이팅 했으면 좋겠습니다.